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그 논박작물과 관련해서 재보험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우리가 뭐 수확량을 산정하거나 피해율이 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 뭡니까?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되는 보험금 산시기에서 뭡니까? 그 보험금을 딱 그 산출해 가지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지급하는가 하는 거하고 보험금 산식이 어떤가 하는 걸로 해서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제가 1차 시험 강의에서도 뭡니까 강조를 드렸지만은 꾸준하게 어떤 때는 15점 정도가 배점돼 갖고 그냥 뭐 문제도 출제가 되고 하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 5점, 10점 정도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사령표가 5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예. 그런데 그 조사령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무 방법서를 공부할 때는 그것이 약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방법서에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이제 하도 그 뭡니까 업무방법서에 없는 내용도 출제되고 해서 저 또한 그 약관까지 출력해갖고 공부를 했었었는데 지난해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도종 마늘 같은 경우는 새로 판매가 이제 그 뭡니까 시작이 된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직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특히나 금년도에는 뭡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재파정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으로 드디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는 이쪽 분야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공부할 양이 많은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보험금 지급 산식 그리고 지급 조건까지 옛날에는 지급 조건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 나오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까지는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 내용 막 전혀 뭐 쓸데없는 거 여러분께서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시험 여러분께서 10회 시험 장에 가서 딱 가보면 즉시 이거는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안내드린 뭡니까 내용 논밭작물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깨진 독 고치기를 통해서 논밭작물 딱 공부하고 나서 문제가 얼마쯤 출제됐나 보니까 거의 한 45점 정도가 배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부할 내용은 달랑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45점이라 그러면 진짜 적은 점수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내용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린 논밭작물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라든지 제2양 재직파 불능보험금이라든지 수학불능보험금 요런 뭡니까 보험금은 오직 벼 품목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와 관련돼서 출제가 과거에 꾸준하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수학불능보험금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집합 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항 한계일까지 그 농지 전체를 이항 집합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항 한계일 지난 다음에 뭡니까 모내기 하거나 해봐봐야 벼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한계일이니까 그죠? 예, 그럴 경우는 그 해당 농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농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의 15%, 그 여기는 뭐 자기 부담 비율이라든지, 미보상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그런 것조차도, 판정을 안 합니다. 아예, 그 뭡니까, 농지 전체를 이양집화 못했다면 그것으로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의 15%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였는데 금년도에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바뀐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5점짜리라도 이렇게 배점을 해서 반드시 긴가넣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가지고 뭡니까 점수를 맞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쉽게 알지만 정확히 15%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이라는 것은 2항 한기일 전에 만약에 어떤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2항 한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제2항을 하거나 재직파를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이구야 뭡니까?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뭡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보험가입 금액의 뭡니까? 25%.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 무엇에 25%를 해주죠? 예, 면적 피해율. 피해율이 만약에 면적 피해가 한 20% 났다면 20% 곱하기 25% 하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금액이 되죠. 그렇죠? 예, 5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가입 금액의 5%. 그렇지만은 어떻죠?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요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재정식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 농사를 짓다가 또다시 보험사고 나게 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이라든지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수확불능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제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뭡니까? 1차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2항 한기일 전에 피해를 봤을 때 다시 그 뭡니까? 제2항 재직파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았어요.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당연하게 면적 피해를 산정할 때 피해 면적이 아니다. 결국 피해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았다 하면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물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수확불능보험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수확량이 엄청 감소가 됐는데 너무 감소돼 버린 거예요. 너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커서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뭡니까 출하가 거의 뭐 쉽게 말해서 이게 상품의 가치가 없나 봐요. 벼가 재현율이 65% 미만으로면 그리고 새로 도입된 분질미 같은 경우는 70% 분질미는 어쩌나 저쩌나 보상을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작불능보험금 가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돼야만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질미 같은 경우는 65%가 아니라 60% 이상만 돼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조건이 더 완화됐다. 분질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야 이거 많이 가입해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한 품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됩니다. 더 조건을 완화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예, 재현율이 90%다 쉽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상품이 굉장히 이제 벼가 이제 잘 자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현율이 높아지겠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높아졌다 하더라도 70% 미만 될 때는 분질미는 뭡니까?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수확불능보험금이 쉽게 말해서 가장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예, 여기에 보면 뭐 미보상 비율을 산정하거나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자기부담 비율도 차감을 안 하고 준다니까요. 그렇죠? 예, 잘 봐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수확불능보험금이 제일 많이 지급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 40%로 가입했더라도 그것을 죄송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적용은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일정 비율이라는 부분이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 최고 쉽게 말해서 보험 자기 부담 비율을 10%로 가입하게 되면 45%가 지급이 되거든요. 보험 가입 금액에 그것보다도 15%를 더 지급한다. 예, 모든 뭡니까 요 일정 비율에는 경작불능보험금보다 15%를 더 지급한다. 요것만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뭡니까? 보험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 뭡니까?
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논밭작물 이런 품목들이 다 있고요. 또 이제 특이한 게 과수 품목은 사실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복분자는 뭡니까? 과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풀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복분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밭작물 중에서 차가 밭작물이 들어가잖아요. 차는 결국은 뭐지요? 차 나무거든요. 나무니까 잘 봐보시면 알지만 경작불능보험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자를 재배하다가 피해를 입으면 수확감소보장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공부는 수확감소보장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이 얼마인가 이것 때문에 그냥 뭐 80% 피해, 50% 피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쵸? 또 그리고 함수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뭔지, 로스율은 언제 또 적용하는지, 그리고 또 뭐죠? 비대치중지수, 환산계수를 어떤 품목에 적용하는지까지 다 알아야만이 그 뭡니까? 해당 그 우리가 표본 구간에서 그 채취한 작물의 무게를 딱 뭡니까? 그까지는 산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무더러 수확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수확량이 뭔가, 얼마인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환산계수도 적용하고 비대치중지수 적용하고 하다못해 차 같은 경우는 수확 면적률까지도 적용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이 해당 농지는 수확량이 요만큼이야. 그렇게 어렵게 뭡니까?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데 경작불능보험금은 다른 게 없어요. 딱 봐보시면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야. 이러면은 무조건 놓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그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할 때 자기 부담 비율만 딱 적용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겠어요. 그쵸? 미보상 비율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작자들은 이것을 신청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농작물 재보험에서 이것으로 신청하지 말라고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금을 신청하겠습니까? 이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피해가 크다면 무조건 놓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쵸?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어떤 건가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65% 이상.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고 나는 수확감소보험금을 신청하려면 하면 어떻게 NH농협선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하게 이걸 구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때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단 산지폐기하기는 요건 뭐냐면 신청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 즉 70%가 됐다 치면 30%는 피해가 안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또 따로 뭡니까? 수확해갖고 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중취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 다 산지폐기했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걸로 또 바뀐 겁니다.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물재 피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쉽게 말해서 뭐 50% 피해, 80% 피해,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 식물체, 그 재배하는 식물체가 있는데, 고사된 식물체 있잖아요. 고사된 식물체가, 뭡니까? 65%가 이상이 되면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고사식물체가 완전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갖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사라는 게 죽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뭡니까? 아이고 고사했구나 그렇게 판정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해갖고 이거는 도저히 뭡니까? 수확해갖고 시장에 유통하거나 뭐 가공용으로도 공급이 안 된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뭡니까? 다 고사식물체로 판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급 품목은 대부분 다 된다. 논밭작물 다 되고 복분자까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조사 시기도 봐보세요. 뭐 수확 적게 가갖고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쵸? 즉시 가서 피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즉시 가서 어이구야 이만큼 피해가 있구나 하면은 그대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 조건에 해당되구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기 전에 산지폐기 확인 딱 하고 한다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 비율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인데 딱 하나가 이제 뭡니까? 15%형. 15%형 같은 경우는 15%를 빼면 85가 남잖아요. 나누기 하면 42.5가 돼서 그 경우에만 뭡니까? 0.5를 제거하고 42%를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딱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10%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뭡니까? 90%만 남으니까 나누기 해버리면 45%를 지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형으로 자기부담 비율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45%나 주는 겁니다. 45%. 그렇죠. 그러니까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 45%를 지급한다는 거는 뭡니까? 피해율이 일반 그 수학감소 보장보험금으로 따지면 가피자 공식이 대입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부담비율이 10%다 뺀다 치더라도 55% 이상이 피해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해율이 55% 나오려면 리보상 감수량도 그 전에 또 빠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야 피해가 80%야 그런 거면 또 20%를 또 수학으로 또 악착같이 잡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이 보험금이 훨씬 많이 지급되는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가능하면 수학함수 보장보험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뭡니까 경작자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작불능보험금 이의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작년에 이제 조사령표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약간에만 있다가 지금 이제 이론서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용 옥수수도 같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조사령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야, 이런 거 잘 모르겠지? 이런 거를 문제를 내거든요. 뭐, 상품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령표가 나왔는데, 결국 문제를 풀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요 보장 비율은 똑같아요. 경작불능보험금하고 똑같죠? 예, 10%용 가입하게 되면 45% 주고, 40%용 가입하면 뭡니까? 그 1-40% 하면 60%가 남으니까 그거 나누기 해버리면 30%가 지급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지급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사고가 난 달에 따라서 뭡니까 그 투입된 그 뭡니까 생산비가 그 사고가 그 수학 적게 가서 수학 달에 가서 사고 날 때는 야 100% 피해가 됐구나 해갖고 우리가 그 뭡니까 경과비율 생산비 보장 할 때 경과비율과 피해율을 산정해갖고 보험금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과비율이 중요하잖아요. 투입된 비용이 언제, 요 시점이라면, 요만큼 투입됐어. 62.5%가 투입이 됐네? 예, 그만큼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령부가 사령 옥수수하고 잘 봐보면, 스캐메탄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이라고요. 요것이 지금 뭐겠습니까? 생산비 보장에 보험 가입금에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남도종 마늘 같은 가입 승량 가입 가격은 뭡니까? 이거는 수학감소 보장 품목에 뭡니까?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산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령부하고 사령 옥수수는 보장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더 들어갑니까? 예, 보장 비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장 비율이. 예, 바로 그래서 잘 봐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경과 비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장 비율까지는 요 일정 비율이 결국은 그거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장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죠? 10%는 45%, 경작불능보험하고 똑같은데, 뭡니까? 거기다가 경과 비율. 쉽게 말해서, 5월 달에 사고 났다 치면은 이때까지만 8월 달에 수학기니까 8월 말이 아마 그 조사령부의 수학 종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사고 났으면 아직도 뭡니까 보장 생산비가 투입이 덜 됐잖아요. 80%만 투입이 됐구나 생각해서 80%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거예요.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 주니까 결국은 그죠?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벼다 보니까 조사령부 사령 옥수수는 논작물 밭작물이다 보니까 요 앞에서 나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장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에 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제 그 사령 옥수수는 또 중요하냐면 그 조사령부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5월 달에는 80%, 6월 달에는 85%, 7월 달에는 90%,
8월 달에는 100%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례용 옥수수는 어떻죠? 6월 달에도 85%가 아니라 80%밖에 투입이 안 됐어. 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 한 개만 여러분께서 따로 사례용 옥수수만 기억을 하시면 조사용 보호가 나오든 사례용 옥수수가 나오든 똑같이 요 공식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뭐죠? 생산비 보장 품목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예, 그 뭡니까? 사고 난 달이 언제냐에 따라서 예, 뭡니까? 그 8, 85, 9, 100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옥수수는 뭡니까? 8, 8, 9, 10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금년도의 출제가 제가 볼 땐 좀 나름대로 유력한 것이 예, 항상 보면은 이제 뭡니까? 과실손해보험금도 뭐 이렇게 감귤 나오고 무화과 나오고 복분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밖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사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옛날 또 판매한 상품인데 뭡니까? 이론서에 도입된 거고요. 약간 도입된 거고 이 남도중 마늘은 그 전에 판매를 하지 않았던 상품이 최근에 이제 판매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론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남도종 마늘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쫙 봐보면 똑같아요. 예, 경작불능보험금이니까 똑같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부위를 그죠? 똑같죠. 예,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뭡니까 사례용 조사료용표라든지 사례용 옥수수 다 똑같이 이렇게 보장 비율을 똑같이 일정 비율을 뭡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남도종 마늘은 어떻게 한다? 예, 그보다 조금 덜 지급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부담분을 10%를 가입했을 때 32%를 뭡니까? 꼭 주는 거예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2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용은 30%, 20%용은 28%, 그리고 뭐 30%, 40%는 있는데 요거는 25%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고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잘 봐보시면 알지만 30%, 40%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 1회부터 9회까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선생님 단답형으로 나오면 나오면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또 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책 전부를 다 외우죠. 근데 책 전부를 다 외운다고 해도 절대로 못 맞춥니다. 예, 인간의 뇌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더 함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 여러 많은 것을 뭐 진짜 정말 많이 공부한다 그랬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갖고 시험 문제를 풀고 풀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형, 32%, 30%, 28% 요거는 외울 수 있죠. 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뭡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 40%로 가입했을 때 최저 지급되는 것이 몇 프로를 지급합니까? 40% 하면 60% 남으니까 뭡니까? 1-60%면 1-40%면 60% 남죠? 60%에서 나누기 2하면 30%. 예,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딱 있듯이 45%부터 30%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에. 예, 그렇게 지급하는데 이 30%보다 조금 더 지급한다. 요 10% 보장조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내더라도 자기 부담분을 10%로 가입해도 32%를 주는구나. 요것만 딱 기억하면 그 다음에 등차가 뭐예요? 20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요것으로 문제를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32%, 30%, 28% 여러분께서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뭡니까 품목이다 보니까 뭐죠? 예, 그 보험 가입을 금년도 처음으로 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넣고 뭐죠? 예, 자금 부담 비율로 10%, 15%를 선택을 못 하죠. 이거는 33 120이고 이거는 22 120이잖아요. 그렇죠? 보험 자기 부담을 뭡니까 선택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입하지 못하고 대부분 20%형으로 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5%형은 오직 하나요. 경작불능 보험할 때 요 소점 이하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아니냐 모르냐를 묻기 위해서 15%로 내는 거고 요것은 뭡니까 최고 좋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신규 품목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28% 보험 가입 금액의 28%가 뭐죠?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볼 때는 출제가 유력하다. 예, 어떻게 하거나 출제가 가장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중요하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재파정보험금하고 재정식보험금인데요. 그리고 요 부분이 출제가 꾸준하게 제일 많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재파정보험금, 재정식보험금이 출제가 됐어요. 어떤 때는 요걸 갖고 뭐 15점 문제로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것이 뭡니까? 그 문제는 이게 가장 좋잖아요. 요 조건만 뭡니까? 해당이 되면 이만큼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요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제가 뭡니까? 1차 시험 때도 강조했냐면 재정식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예, 양배추가 해당이 되고 재파정 보험금은 마늘이 해당되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까먹지는 않겠는데 요거는 20%를 지급하고 요거는 35%를 지급한다고. 요게 시험장에서 헷갈립니다. 쉽게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다 알고 있어 하고 더 이상한 것만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서 야 이게 뭐 35%인지 25%였는지 이런 것이 이제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간단한 것만 알면 점수를 10점, 15점을 그냥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뭡니까 많이 꾸준하게 출제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도 어떻죠? 난이도 한 문제가 반드시 5점짜리도 한 문제, 15점짜리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20점 정도 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야 적가전종합 사가수 품목 4가지 쓰세요. 사과배 단감 떨금 뭐 이거 공부 안 해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껌딱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뭐 맨날 나왔던 문제를 또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죠.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히 어려운 문제가 배치가 된다면 또 쉬운 문제도 같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다 어려운 문제만 막 도저히 야 이거 어떻게 풀어 하는 문제만 5문제가 절대로 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워낙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정도에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조기파종이죠. 조기파종. 요 마늘 앞에서 제가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바로 남도종 마늘에 해당되는 거. 예, 그것이 경작불능보험금도 지급되고 조기파종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수확감소보장보험금도 지급이 돼요. 근데 남도종 마늘로 뭐 수확감소보장보험금을 구하라. 요렇게까지 나오는 배치된다는 거는 그걸 갖고 세팅해서 15점으로 낼 수 있겠죠. 그죠? 낼 수가 있겠지만 5점짜리로만 나온다 치면은 경작불능보험금 아니면 조기파종보험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지급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급 조건을 쓰세요. 그리고 표준치료 피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해서도 세팅이 이걸 갖고도 15점 문제로 난이도 중문제로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급 사유예요. 지급 사유 잘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한지역 마늘이 의성 마늘 같은 걸 한지역 마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 뭐 이런 거는 뭐 빼도 돼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론서에 그대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계약 체계를 24시부터가 뭐죠? 예, 그때부터가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 보장 개시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 딱 체결된 그 순간부터 야, 그때 그거는 인정 안 해줘. 딱 24시 되는 시점에서 인정해 줄 거야. 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지려고 조금 미루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개시되는 날, 예, 그 전에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의성 마늘이 딱 판매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급 사유에.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바로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께서 꼭 요것도 지급 사유에 대해서 지급 조건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이제 보상하는 죄야 뭐 당연하게 따르는 거고, 그죠? 예, 뭐 보상하지 않는 죄로 피해를 당하는 건 당연히 안 주니까, 그죠? 이런 거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알아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거 갖고는 뭐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의성 마늘, 한지역 마늘 체포 판매 개시일 이전에 사고 나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고, 두 번째로는 요하고 재파종 요 일반 마늘하고 똑같은 거요. 그 10아르당 출현주 수가 3만 주보다 작고 똑같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재파종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와가 똑같은데 딱 하나 이제 다른 점이 뭡니까? 그 한지역 마늘 체포 판매 개시일 이전에 사고가 나야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다시 재파종을 했다.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그 제식밀도 3만 주 이상이 돼야만이 보험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마늘에 인수제한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만쯤에 났는데 피해가 나가고 3만 주보다 안 돼, 10아르당.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농사 망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경작자께서 다시 재파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파종하면, 어이구야, 재파종했구나 해갖고, 이렇게 보험,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쵸? 예, 지급을 하는데, 요것은 그 재파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 잘 봐보세요. 날짜. 여기 날짜가 아주 중요한 거죠. 10월 31일 이전에 재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파종했다? 인정 안 해. 그거는 보험금 지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것이 한지역 마늘 체주 판매 개시일 전에 사고가 나야 되고, 그 재파종을 하더라도 10월 31일 이전에 재파종을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면, 요 핵심 키워드만 딱 쓰시면 여러분께서 지급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해갖고 그대로 동그라미 딱 만점으로 체크될 거예요. 지급 품목이 오직 제주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만 해당이 됩니다. 조기 파종을 가입할 수 있는 게, 다른데 마늘은 가입을 못 해요. 그죠? 예.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가입을 시키죠. 무조건 어떤 대부분의 품목 양배추라고 하기 전국적으로 양배추 재배하는 농지를 다 가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정 지역에만 지금 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전국적으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되게 되면 우리 손해평가사의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해조사한다. 이건 당연하죠. 여기도 재파종을 해야만이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표준 출현 피해율도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야 될 게 요거 하고, 그다음에 딱 알아야 될 게 뭐다? 요 보험 가입금액. 예. 지급이 어떻죠? 일반 마늘 같은 경우는 35%, 예, 우리 앞에서, 재정식 같은 경우는 20%만 주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피해도 별로 안 나고 하니까 35%를 준다. 우리 그렇게 가자겠는데, 조기 파종은 어떻다? 25%를 지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가 여러분께서 딱 떠올리시면 뭘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벼의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 산식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2양 재직파 보험금 퍼센테이지하고 같구나. 그렇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공부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를 진짜 정말 가능성은 50% 이상 되는 걸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것만큼은 달달달달.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현재 공부를 많이 못 해갖고 지금부터라도 또 박스님 있고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운이 좋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예상 이렇게 5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충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여러분께서 파악을 해갖고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합격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때 또다시 이제 그런 것도 또 강조하면서 또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풀어야 될 건가. 원래는 그 예상 문제 풀 때는 그 전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빨리 푸는 연습하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7월 달에 공부할 때는 알았고 6월 달에 공부를 할 때는 알았어. 이해가 됐어. 그렇지만 막상 8월 달에 문제 풀려면 어떠죠? 이게 또 살짝 이렇게 아리송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문제를 제가 풀 때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부하는 그 정도
아주송해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뭡니까 진짜로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분하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 뭡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하지 뭐 그냥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저는 그 이해 못하신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정말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단기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밖에 현재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야.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그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에 중점을 두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진행하는 부분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저 또한 시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은 큰 틀로 서 있지만은 또 그것이 뭡니까 무조건 놓고 거기에 얽매여 갖고 무조건 놓고 진행하다 보면은 또 더 나쁜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도 드리고 조금 스케줄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그래서 꽤 중요한 거죠. 그쵸? 옛날에 맨날 이걸로 마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배추잖아요. 그럼 그 마늘 대신에 조기 파종 보험금 구하라. 뭡니까? 한정 남도종 마늘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라. 이런 것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뭡니까? 면적 비율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별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고요. 면적 비율은 이거 이제 아시죠? 예,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가입 면적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비 보장에서 뭐죠? 예, 뭡니까 피해 비율 구하는 거 그쵸? 예, 바로 유효 산식이 쓰고 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됐나? 예, 그만치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아이고야, 한 20% 피해됐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20%를 줘버리면 1,000만 원에 200만 원 줘버리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 생각해서 다시 재정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사고 나게 되면 또다시 경작불능 보험금이나 수학 감소 보험금이나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양배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20%만 주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부담 비율도 차감을 안 한 상태인데 여기는, 그죠? 예, 그래서 피해나 면적에 대해서만 20%를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20%면 이는 사에서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의 4%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요? 40만 원, 1,000만 원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지급한다. 그렇게 그래도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피해를 당해갖고 다시 재정식을 했으니까 그것도 투입된 비용도 있을 거고 노동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보장받으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농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예,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고 나면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금년도에 생산비 보장 품목이 뭡니까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으로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갖고 재정식 보험금이 으로 지급되는 품목이 뭐냐 이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보시면 무나 쪽파나 실파나 시금치나 메밀 이런 거는 뭐죠? 이게 정식을 하지 않겠죠. 그냥 씨를 뿌리면은 그냥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양상추를 이렇게 폭이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을 하는 거죠. 양배추가 재정식이고 마늘은 재파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마늘은 씨를 뿌려서 재배할 거고 양배추는 뭡니까? 그 육묘로 해서 키워갖고 정식을 해서 재배를 하니까 그래서 재정식 보험금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꼭 구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뭡니까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그래도 또 아이고 이게 재파종이지 재정식인지 또 그런 것들도 그래도 이왕이면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그거고요. 예, 당연하게 뭡니까 지급 사유는 당연하게 자기 부담 비율이 초과하게 돼. 초과해갖고 재파종하면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배추 지급 조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1회 지급한다는 건 뭐냐? 또 사고 날 때마다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보너스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회 지급한다. 예, 그렇게 생각. 앞에서 뭡니까 재파종 보험금 마늘하고 재정식 보험금 그런 것도 다 1회 지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되죠? 면적 비율이
에서 얼마만큼 지급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예, 요 산식이 결국 뭡니까? 예, 우리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지급 산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헷갈릴 이유 없죠. 예, 양배추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은. 아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명히 세팅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이 대부분 다 도입된 것 같지만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 이렇게 문제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왕이면 추가로 이렇게 어떤 품목이 대체 이게 그 재파종 재정식을 또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하고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자면, 고추는 원래 이제 그 생산비 보장 품목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뭐 정식 1부터 보장 시기가 되고 파종 1부터 뭡니까 보장 시기가 되는데, 고추는 뭐였죠? 계약 체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시기를 공부를 하더라도 야 고추만 다르구나, 요게 계약 체결일. 뭐 모르면 그냥 뭐 정식 완료일 이렇게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약 체결이었구나 해서 고추는 좀 따로 놀았죠. 그렇죠? 그리고 배무 파랑 단매 시양, 그게 이제 뭡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피해율만 알면 경과비율은 일러 인정해 주는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과비율 일러 자꾸 그걸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생산비 보장 품목인데 오직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배무파당 단매시장에서 예, 그 재파종 재정식을 인정 안 해. 뭡니까 아직도 뭡니까 인정 안 하는 품목이 뭐냐? 잘 봐보세요. 고랭지가 들어가는 거. 여기 잘 봐보면 월동, 가을 이런 거는 다 들어갔죠. 예, 다 들어갔는데 오직 고랭지 배추하고 고랭지 무는 아직까지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을 뭡니까 인정을 지급을 안 해요. 예, 다른 품목들은 다 해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좀 이게 원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것도 또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다. 예, 고랭지. 예. 그러니까 요런 사고가 별로 안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는 사고 안 나니까 이런 거 별로 농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뭐 LH 농협 손해배업소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요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쪽파나 실파나 이런 거는 잘 봐보시면 이렇게 뭡니까 그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아이고 대파도 이거 뭐 큼직하가는 파니까 사고가 별로 안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당근하고 단호박도 어때요? 예, 당근도 별로 보면 우리가 뭐 쑥쑥 그냥 뽑아갖고 그냥 물로 슉 씻어서 그냥 막 성큼성큼 막 이빨 깨물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단호박, 호박인데 그 단호박이 있죠? 예, 단팥죽 만드는 거. 예, 그 단호박도 잘 봐보면 아주 야물딱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해가 별로 안 나겠구나. 그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품목은 뭡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을 현재 뭡니까 이게 지급하지 않는 품목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 품목 상품들이 쉽게 말해서 그 밭작물, 제가 어제 그 안내드린 자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 환산 개수라든지 비대칭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수학 면적률을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차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해서 그 강의 슬라이드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8회 때 감자 병충해 감소량 구하는 거 하나. 감자도 제가 이제 곧 특이하다. 그 병충해 감소량을 어떻게 산정해야지 알아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확량을 산정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강의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옥수수는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다 해서 뭡니까 중은 0.5kg만 무게로 피해 무게로 산정을 하고, 한은 100% 피해됐으니까 무게 전체를 그대로 개수 그냥 그런 한 개로 인정해 가지고 뭡니까 계단 가중을 적용해 갖고 야 얼마쯤 피해가 됐구나, 야 1053kg이 피해가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옥수수는 피해 뭡니까 그 보험금을 손해 빼기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구조도 다 배우고 있는데, 그 두 문제가 결국 8회 9회 출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출제가 안 된 부분이 마늘 비대칭수 환산계수라든지 차 수확 면적률을 구하고, 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수확량 구하는 것이 뭐 새싹수를 계산하고 뭐 기수학
그 새싹수를 가지고 또 뭡니까 구해가지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그 밭작물은 그 뭡니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는가만 알면 나머지 뭐 환산계수 이런 건 적용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물치가 출제됐던 거예요. 이걸 문제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확량도만 딱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이것만 구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되잖아요. 수확량만 알면 미보상 감수랑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부분 이걸로 뭡니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을 감자의 병충해 감사 그 수익 감소 보장은 감자 전 품목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가을 감자만 되거든요. 예, 나머지 감자들은 뭡니까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이 뭡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가을 감자만 되기 때문에 가을 감자의 병충해 감소랑 여기는 수입이니까 우리가 빼줘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산직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를 해갖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쵸? 예, 수확량을 구해야 되지. 여기서는 실제 수입이니까 결국 수입을 구해야 되니까 수확량은 수입이죠. 미보상 감수량이 빼지지 않잖아요. 평수미평에서는 뺐지만 거기서는 피해율이잖아요. 피해니까 빼야 되죠. 미보상 감수량 수익이니까 그렇죠.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거는 피해가 아니니까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이니까 피해가 아니니까 여기는 수입에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충해 감소량은 피해니까 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실제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피해율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 그죠? 요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갖고 계속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거의 해마다 15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요까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로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생각지도 않고 기본적인 문제로만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15점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을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기준 수입이라는 거는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농지에서 뭡니까?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인가? 그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평년 수확량에다가 농지별 기준 가격, 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뭡니까? 10,000kg이에요. 그러면 기준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킬로그램당. 그러면 얼마죠? 1,000,000원. 그죠? 1,000,000원이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1,000,000원이 뭡니까? 여기서 그 수익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봐보니까 보험사고 났어 해서 가서 조사해 봐보니까 만약에 1,000,000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죠? 피해가 600만원. 60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산식도 여러분들 평수미평 산식하고 똑같다는 것까지도 제가 깨진도 꽂히기 글로서도 안내 드렸고 또 강의하면서도 동영상 강의하면서도 안내 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도 되지만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무조건 문제 나오면 여러분께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15점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작년 빼놓고는 계속 나왔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는 것이.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나름대로 그 감자 이걸로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감자 가지고 병충해 가지고 8회 9회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포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포도도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잖아요. 과수 품목인데 과수도 많이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지를 못했잖아요. 포도로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논바작물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이 수확량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이 산식에 대입하면은 포도에 대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 수확량, 포도의 수확량만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또한 논밭작물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면 충분하게 여기에 관련되는 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충해 감소량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병충해가 입은 감자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무게를 딱 재봐보니까 10kg이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10kg 절대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보니까 요거는 병충해 입었지만 이거 칼로 딱 도려내면 나머지는 이거 쪄먹어도 되겠어. 이렇게 하면 피해를 한 40%만 인정해 줄 거야. 그럼 60%는 수확량으로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수량이라는 거는 10kg 중에서 진짜로 얼마나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나, 그걸 또 따지는 겁니다. 따지니까 이 무게 10kg에다가 우리가
그 생산비 보장에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손해정도 비율. 피해 면적의 전부가 피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40%가 났냐, 60%가 났냐 따져갖고 그만치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딱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무게가 10kg인데 10kg 중에서 야 40%만 인정해줘. 예. 병충해 피해 입은 건 40%야. 그러면 4kg. 4kg 중에서 100%또 인정해주냐? 아니야. 1급일 때는 그거에 90%만 인정해주고 1급 병일 때는 70%만 인정해주고 3급일 때는 50%만 인정해줄게. 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게서 잘 이렇게 제가 그 생산비 보장에서도 뭡니까? 그 표준 생량 일수 같은 거 주지 않았을 때 잘 봐보시면 다 그냥 딱 떨어지게 뭡니까? 생장 일수가 30일이면 표준 생장 일수가 60일 딱 그걸로 해가지고 딱 50% 경과비율 우리가 그거 구할 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딱 하고 이런 문제 나올 때도 만약에 1급, 2급, 3급을 잘 안 줬다 그럼 대부분 뭐다? 3급 문제로 낼 리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잘 모를 때는 그냥 1급 이걸로 그냥 대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지? 이 병리해가 얘 2급일까 3급일까 머리 쓰고 막 하지 마세요. 1급 정도면 우리가 역시 그 이과둘레가 무모하게 갈라져 뿔났다 맨날 저도 이렇게 엉터리 같이 외우고 있었지만은 대충 그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이거구나 해갖고 여러분들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키면서 4kg로 줄었죠. 10kg고 4kg로 줄었는데 인정비율 90%를 인정하면 4kg도 아니고 4, 9, 36에서 얼마요? 3.6kg. 야 10kg짜리가 3.6kg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도 똑같은 거죠. 그죠? 피해율 구할 때 결국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를 딱 따져갖고 정상 그 경량 면적에서 피해 면적이 30%라면 30% 중에서 또 손해정도 비율을 또 곱해갖고 30%가 아니야. 손해정도 비율이 40%라면 3, 42에서 12%가 피해가 난대. 이렇게 잡죠. 거기다 또 뭐 있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미보상 비율이 왜 여기는 감수량에서 산정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산정을 해버리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다 어디서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보상을.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요게 이제 이론서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 가격 우리가 농업 수입 감소 보장하면은 문제에서 기준 가격 무조건 제시하고 있고 수학기 가격도 반드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 비교해서 실제 수입 구할 때는 그 중에 뭐죠? 적은 걸 써야 되겠죠. 높은 걸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적은 걸 써야만이, 얼마나 실제로, 그 가격 하락이 있었나, 그만큼을 보상이 위한 거니까. 그죠? 적은 걸 쓰는데, 이런 식으로 딱 바뀌면서,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한다, 수학기 가격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이론서에 나오고, 그것이 이제 8회, 처음으로 이게 출제가 딱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때도 이론서가 잘못된 것이 있었고 금년에도 또 지난해도 또 잘못돼갖고 금년에 또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금년에 바뀐 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봐보시면 알지만 여기 보면 콩 같은 건 농가 수치 비율만 딱 해준다 그랬는데 일단 요 의미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 가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할 때 이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 그걸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기준 가격이라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배운 감자다 칩시다. 감자 1000kg이, 평균 수확량이에요. 근데 그게 감자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다. 하면 1,000,000원이 1,000,000원이 그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 해당 감자 농지에. 그쵸? 그러면 그 10,000원이라는 것이, 킬로그램당 10,000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당연하게 최근에 5년, 직전 5년간에, 그 5년간에 감자의 킬로그램당 가격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 감자 1kg당 얼마씩으로 책정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 가지 양곡 도매시장 이런 거 어떤 데는 또 일반 도매시장 가격이고 여기 양곡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건 기초 통계 쓰기도 하고 어떤 건 또 가락 도매시장이에요. 여기는 또 서울 양곡 도매시장이고 아이고야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또
도매 시장이 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당연하게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 이것도 잘 몰라도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중품 가격 주고 상품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직전 5년간 이렇게 구하는 거는 5년 동안에 그 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딱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최근에 이렇게 뭐 해서 5년 동안에 그 평균 가격으로, 뭡니까? 기준 가격을 하겠구나. 그거예요. 그거고, 이렇게 농가 수치 비율이 들어가 있는 거. 다른 데는 뭐, 농가 수치 비율 없는 것도 있죠? 예, 없는 데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농가 수치 비율이 뭐냐면, 유통비 등을 차감해서, 쉽게 말해서, 판매했는데 만 원인데 실제로 유통비 차감하게 되면 7,000원, 한 7,000원 정도가 농민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7,000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비 등이 많이 드는 것은 그런 경우에만 뭡니까? 농가 수출 비율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5년간 그 통계를 다 더해갖고 나누기 5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외하고 해야만이 더 정확한 값이 않느냐 해갖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3개년에 그 가격을 더해갖고 나누기 3으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예, 요 정도 의미만 아시면 돼요. 여기도 잘 봐보시면은, 아니, 여기는 기준 가격은 농가 수치 비율로 이렇게 70%만 적용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뭐 농가 수치 비율인데 또 최근 5년간의 올림픽 평균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봐보면은 이 수확기 가격도 어떤 거는 또 뭐 농가 수치 비율로 돼 있죠. 최근 5년간 이런 게 없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진짜 맞다면 어떻게 되죠? 요것도 수확기 가격도 뭐가 되겠어요? 최근 5년간 뭡니까? 그 올림픽 평균감을 구할 수 있도록 뭡니까? 여기는 문제가 제시돼 있을 거고 수확기가 구할 때 여기는 뭐죠? 최근 5년간 수확기 가격이 5년간 그것이 안 나와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고는 절대로 문제를 묻지를 않습니다. 본인들도 틀리게 되니까 작년에는만 하더라도 직전 5년간 있었고 최근 5년간 있고 뭡니까? 그 가입하는 해를 포함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라. 작년에 이론서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선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확기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수확기 가격은 당연하게 수확 연도에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에 팔리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최근 5년간이 왜 들어갔는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70%인데 금년에는 70%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60%였고 재작년은 80%였네. 이래갖고 더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로서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산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문제 보면 데이터 주는 대로만 문제를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근에 직전 5년간 나와 있으면 직전 5년간 중에서 올림픽 평균값으로 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어요. 다 올림픽 평균값으로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다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예, 다 보면 최근 5년간은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하시고 조금 이제 뭐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면은 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요걸로 이제 그 8회 때 문제가 났는데 2개 있을 때는 뭡니까? 결국은 그 따로따로 품종별로 나눠갖고 그 가격을 따로 이렇게 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합산해서 해야 되니까 비례 적용한다는 거. 그거 제가 오디오에서 다시 한번 더 풀어드렸죠. 그 산식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 그쵸? 예, 그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논밭작물 재보험금 산정 강의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이제 그 예상 문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2과목 공부를 풀면은 1과목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1과목이 결국은 1과목은 제가 뭡니까? 그 실력 다지기 위해서 강의에서도 제가 진행을 해봤지만 그 가축 2과목까지 다 강의를 끝내는데 10일 정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산형 문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푼다 치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걸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과목을 먼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1과목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봐서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어떤 문제가 일단 계산형 문제는 1과목, 2과목 할 거 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것이 제 나름대로는 한 3주, 4주 정도 안에 그것을 완성을 시키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남은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답형이야 뭐 골 때부터 공부를 해도 충분하니까 문제를 제가 꾸준하게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들하고 골 때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쪽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이해만 된다면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충분하게 시험장까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까먹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문제 속에 다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